체포 대상 명단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있다 보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탄핵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던 그가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탈당을 포함한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뭐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질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요구 말도 안 되는 이 세 가지 요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걷어차버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정대가 만났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 왜 너희 세 명만 가냐? 국회 그 이재명 대표도 가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면 최소한도로 국회의장이라도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끼리 뭘 쏙닥쏙닥 하려고 하냐? 그런데 본인들끼리 쏙닥쏙닥 가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대통령 형님 나 진짜 체포하러 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우회적으로는 아니 뭐 내가 너 직접 시킨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됐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고령 네. 위반, 네. 포고령을 위반하는 게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에 아주 우회적으로 보도가 되긴 했지만 그냥 제 뇌피셜로 판단하건데 더 많은 얼마 딥한 게 있었고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얼마 충격받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런다고 조국 이재명과 나를 한편으로 과천의 방첩사에 구금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금하려고 지금? 했다고 하고. 무서워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 지금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그것도 이제 박주민 의원이 네, 들어오라고 해서 민주당 참 좋은 정당이에요. 그래. 네. 그럼 그래가지고 탄핵에 하여튼 동참해야죠. 그리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 나왔지만 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전에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계엄사 측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 밝혀내야 봐야 돼요. 됩니다. 네. 근데 네. 두 가지 정황이 있어요. 일단 당사에다가 현역 의원 50명을 거의 못 나가게 이렇게 유도했다는 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우원식 의장한테 좀만 해제 의결을 좀 늦추자고 했다는 점. 이거 조금만 깐딱했으면은 진짜로 707 특수임무단 들어와가지고 다 수갑 채울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속보에 보니까 국방부에서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해임했어요? 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직무정지.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아마도 아, 이제 지금 추가적인 제2의 계엄 사태를 의심받고 있다 보니까 직무 대행을 하는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그런 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리고 해석이 거기에 됩니다. 플러스 하나 네. 더 하자면 네. 지금 같이 내라는 뭐에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 네. 대상이에요. 국방부. 지금 얘기한 거죠. 특전사령관, 아, 네. 뭐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이런 공수 1여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군을 움직인 당사자들이잖아요. 군을 움직이라고 지시했을 때 그걸 거부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일정 부분 동조했잖아요. 100% 동조해서 그렇죠. 네. 실탄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다 듣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군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군을 움직인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군령권은 물론 대통령한테 있고 그다음에 네. 국방부 장관한테 있는 것이긴 하지만 부대 이동은 합참 의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동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참 의장을 다 점프를 했잖아. 합참 의장을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합참 의장을 빼고 나머지가 지금 군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 지시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계엄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전부 그러면 군 출동시킬 거야? 국민들한테 총불이 겨눌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내란 모의에 가담하고 내란을 실행하는데 가담한 사람들로서 수사 대상이 된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부대 지휘권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 네. 이게 오히려 저는 더 큰 아니 근데 문제라고 봐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좀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못 그러니까 차려. 중진 의원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탄핵 찬성 후 보이는 입장에 대해서 네. 당론 위배라고 하면서 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무리 한동훈 대표 말이 100% 옳다고 해도 우리는 나름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적 검토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시국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분당되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탄핵 이후에 어렵게 잡은 정권을 다시 내려야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의 말이 100% 옳은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최초에 그랬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 탈당을 요구했는데 그 탈당을 결정하는 그 의원총회에서도 당직자 국내인 당직자 말에 따르면 한 7.5 대 2.5로 우리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고독한데 우리가 말벗이라도 되어드려야지. 공개적으로 하더라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가 부족하다. 어? 아니 탈당을 두고도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데 탄핵 얘기하면 어떻게 아직 여기는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란죄 저는 공범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추경호 의원이랑 같이 네. 그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바보죠. 추경호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국힘은 약간 배신이에요.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권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당이 해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그렇죠. 그 배척관대 위기에 서 있는데 네. 저 이런 상황에서 당에 이제 고문이나 중진한 사람들 최소한 네. 뭐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한테 요구한다거나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자기들 입장에 내놓으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명의로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보다 자세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람. 당은 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분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일치 단결해주기 바람. 어디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거? 진짜 대한민국 그 마- 아까 학교 폭력 없애기 위해서 학교 없애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생각할 때 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고 네. 또 탄핵 이후에 우리가 분열됨으로 인해서 탄핵도 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열돼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우리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열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감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있겠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당 아니에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이어가지고 보수 당 대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외국인 다 탈출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폭락했고요. 증시에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탄핵의 선봉에 나는 설 수 없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신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영원히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되게 비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던 당일 날 국정원을 통해서든 너를 체포할 거야. 체포하려고 애들이 움직이고 있어라는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사실은. 원외 인사가 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나?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김종인 최고위원도 국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충실한 우린 그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몰랐는데 표결도 안 하는 사람이 의원 배지도 없는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 왜 가 있었냐고. 그거는 여당 대표니까 특히 더 계엄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가 소재가 있었다. 네. 추경호는 반대로 도망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피신해 그때 있던 거지. 막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뭐뭐뭐 그랬다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도 돼요? 그랬다잖아요. 맞아요. 박지원 의원이 들어오시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갔다잖아요. 원래 근데 보좌관도 못 들어간다면서요, 거기는. 네, 못 들어가죠. 네, 상황을 복기를 해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대통령을 만나러 갔잖아요. 네.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요구안 다 까이고 왔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계속 얘기했어요.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죠. 어제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 결의했잖아요. 네. 근데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인데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인데 그 사람 탄핵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얘기에 네. 동의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당론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치인으로서 판단을 못 내린 거야. 달리 말하면 법률적으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된다. 내가 여기 동조하게 되면은 나도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판단은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심지가 굳지를 못해서 네.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차라리 갑자기 오늘 딱 하고 또 나온 거잖아. 한동훈 대표보다
김재섭이라는 그 젊은 의원의 5명의 소장파가 났다. 최소한 이들은 탄핵까지는 얘기 안 했어도 어쨌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라도 구체적인 합시다. 솔루션을 내놨기 또 때문에 솔루션을 네. 내놔라. 그리고 또뭐 철수만 하시던 안철수 의원도 어쨌든 간에 그 표결할 때까지 탄핵안에 표결하기 전까지 자진 사퇴의 계획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탄핵 근데 찬성하겠다 아니면 네. 근데 방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 계엄은 위헌 위법한 거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반대를 하지만 탄핵에는 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자를 네. 보호하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대선에 대한 꿈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 일정이 생각나니까 네. 뭔가 판단이 흐려지는 이대로 부분들이 가면은 예. 당연히 탄핵이 되면은 음. 당연히 보수 정당이 이번 차기 대선에서는 뭐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니까 본인은 그럼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미 상황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탄핵이라도 가져가가지고 대선 필패 이후에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도 내가 확 장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나 아직 젊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대선이라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참모들하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최소한 8명의 이탈표는 확인을 하고 나서 아침에 탄핵안에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일종의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네,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요.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잘못된 계엄령 선포라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보통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왜 그러면은 탄핵에 반대하느냐? 일단 시간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 탄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지금 이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일단 탄핵이 민주당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1개월 뒤든 뭐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얘기로 보자면 당장 사실 뭐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될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그런다고 집권 세력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최소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아무리 짧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수사 결과가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음. 뭘 기대하겠어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0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결국 탄핵안에 반대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막더라도 언젠간 계속 막지만 못 막을 거야.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20만 나오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어. 우리가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짱 뜨고 뭔가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대선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동훈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데까지는 한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면서 이재명 대표 20 나오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온다는 판단을 맞습니다. 스스로 할 심지는 없고 주변에서 얘기해서 그 부분까지 네. 수용하고 이해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해 득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탄핵 국면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명백한 사실은 네.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라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그 군 병력조차도 네. 대북 임무인 것으로 알고 갔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이 707 특수 임무단도 사실 이 헬기에 타기 전에 휴대폰을 다 수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테러 임무인 줄 알고 헬기에 탔는데 밧줄 타고 내려가 보니까 대테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요인들을 체포하라는 임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번에 국회에 나와서 김민석 의원이 계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요즘 군인들은 계엄군 가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맞긴 맞는 거야. 근데 참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돌발적으로 좀 일을 벌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더 객관적인 진술을 좀 받아야겠지만 거의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판단을 못한 거죠, 사실. 일단은 가라고 하니까 간 거고 네. 가서 보니까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놀래니까 총은 일단 차에다 놓고 내려라. 그래서
좀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던데 근데 질서 유지를 하려고 온 군인이 창문 깨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질서를 또 훼손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요. 되게 네. 비극적이고 마음이 아팠던 게 어쨌든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막 유튜브에서 특전사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너 무조건 몸 조심하고 민간인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해야 되고 막 울먹이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군인들도 도착했을 때 비무장이 진짜 선량한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막 대치를 해야 됐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비극을 왜 대통령이 이게 초래하죠?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월요일에 인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남수단 파병 부대인 한빛부대 뭐 19진 파병 환송식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한국일보에 따르면은 네. 여기서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네. 그 예하부대 지휘관들한테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민주당에서 네. 얘기하는 것처럼 네.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계엄령 선포 하루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자가 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네. 비상계엄을 네. 선포하려면. 근데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기 전에 뭔가가 돌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움직임도 보고 봐도 그렇고 오늘 네.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 그러니까 특전사 일부 부대에는 일상 공수여단장하고 707 특수임무 단장 등 주요 지휘관이 지휘관. 네. 이천 특전사령부에 직결했다는 소식이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엄을 선포하기 4시간 30분 전이라는 겁니다. 아 시간적으로. 근데 이상민 장관이 부산에서 극거 그 서울로 네. 올라왔다고 하는 시간이 오후 5시야. 거의 4시간 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용현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4시간 반 전에.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면 김용현이 나름대로 대통령한테 얘기를 듣고 하루 전이든 뭔가 기본 사전 조치들을 취하려고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지금 나오는 시간대로 보면은 최소한 4시간 이전에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이미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보다 더 전인 것 같은 게 민주당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뭐라고 하냐면 이미 12월 3일 날 이런 공수부대 전술평가라든지 합동훈련이 취소가 됐다고 하고 주둔지에 대기하고 2일부터는 훈련을 자제하라고 했대요. 아 자제하라. 이런 제보를 네. 받았대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내용은 안 알려주고 네. 러프하게 어떤 잡아두는 거죠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부대도 오늘 특전사령관인가 인터뷰인가 그 데일리민주 인터뷰 보니까 네. 제일 빨리 특전사령관. 어, 네. 그 1공수인가 거기도 바로 이렇게 그 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밤에 야간 전술 야간 훈련이 훈련이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예요. 거죠. 네. 다른 부대는 간부들이 다 퇴근했지만 비상계엄 거기는 발표할 때 윤 얼굴이 멀쩡하더라고요. 약간 되게 즉흥적이면 어쨌든 무조건 한잔 했을 거고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루 전이든 당일이든 준비를 했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랬을 네.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거를 김용현하고 둘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김용현 스스로 얘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패시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김용현한테는 내가 계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거나 계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 김용현 입장에서 이게 D-Day가 언제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사이에 뭔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했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조치를 취했었던 징후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했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 한 4시간 좀 그 이전이었을 네.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계속 격분한 상태는 아닐 거라면 인간이 그러면 머리 터져 죽어버리거든요. 술을 마시면서 근데 시키니까.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은 계엄 국무회의 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흥분된 상태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머리 터져 죽거든.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 전이라고 하면은 시간대로 보면 하루 전부터 흥분해 있을 수는 없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당일날 최종적으로 계엄 시점을 선택하는 거, 시간대를 선택하거나 하는 D-Day 선택은 당일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해요.